사실이었어요. 수년간의 엉뚱한 추측과 터무니없는 이론, 그리고 의심스러운 발견이 있은 후 마침내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어인 메갈로돈이 남대서양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은 일생일대의 탐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의 행동을 더 연구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하고 포획해서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우선 거대한 상어의 무게와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어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들이 찾는 것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유일한 선박은 오서치입니다. 이전에 개잡이 선박으로 사용됐지만 거대한 백상아리를 잡고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새로 정비된 배죠. 배에는 일종의 울타리가 갖춰져 있어요. 선원들이 잡은 상어를 실을 수 있도록 측면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상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상어를 배에 실을 때 배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백상아리가 현대의 포식 상어 중 가장 큰 종류이긴 하지만 여전히 메갈로돈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백상아리는 길이가 6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가 2톤 이상 나갑니다. 반면 이 메갈로돈은 17m에서 25m에 달했고 무게가 무려 50톤이 나갔습니다. 어떤 어선도 현재로서는 그런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료들의 선례를 따르기로 했어요. 국제보존협회는 고래상어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고래상어는 현대의 상어종 중 가장 큰 종인데요. 무게가 10톤까지 나갑니다. 수염고래처럼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 어부들이 과학자들에게 꼬리표를 달도록 합니다. 잠수부팀이 상어에게 내려가서 등 지느러미에 위성 꼬리표를 붙이고 나면 상어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메갈로돈 사냥은 다를 거예요. 이 거대한 포식자들의 화석 이빨은 크기가 18cm에 달하는데 흰 상아리의 이빨보다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무게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생존한 메갈로돈이 어떻게 해서 어망에 걸린다 해도 거대한 몸집과 괴물 같은 이빨을 사용해서 그물을 그냥 찢어버릴 거예요. 산업용 어망은 보통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엔 훨씬 더 견고한 어망이 사용돼야 하고요. 결국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상어포의 관행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자망을 사용하는 거죠. 유자망은 아가미에 그물코가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상어들이 서식하는 바다나 수면 근처에 띄워둡니다. 메갈로돈은 추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잠수하진 않을 것이고 아마도 물이 따뜻한 수면에 더 가까이 머물 거예요. 크고 유연한 그물은 상어를 얽어매고 그물을 찢고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또한 그물망 크기가 더 커야 할 거예요. 그러면 메갈로돈은 거대해서 잡히겠지만 더 작은 물고기들은 문제없이 헤엄쳐 빠져나갈 겁니다. 다음은 미끼를 준비합니다. 작은 상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부들은 보통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를 사용해요. 물고기에서 갑각류까지 무엇이든요. 메갈로돈을 유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많은 참치를 잡기로 했습니다. 참치는 대서양에서 가장 큰 어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수의 참치떼라면 거대한 상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수부팀이 준비합니다. 메갈로돈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자이며 그것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선원들은 저항에 대비해야 할 거예요. 만약 상어가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할 겁니다. 상어 태깅팀과 함께 몇 주 동안 선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원들은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메가서치라는 적절한 이름을 가진 이 배는 33m 높이의 자망어선이며 25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강철 선박입니다. 배에 필요한 장비와 12명의 선원,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식량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하여 메갈로돈이 목격된 서쪽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항해한 후에 연구원들은 그곳에 도착합니다. 날씨도 좋고 물도 맑고 일기예보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폭풍도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바다 닻을 내리고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물은 가판 아래에 숨겨져 있고 그물을 치는 데는 승선 인력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그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중 하나의 끝이 선미에 부착되면 메가서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물은 1.6km 정도 이어집니다. 그 정도면 큰 사냥감을 잡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물을 배치한 직후 선원들은 또 다른 보트가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고용한 어부들이 미끼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어요. 참치를 많이 싣고 왔고 메갈로돈을 유인하기 위해 가장 큰 참치를 고릅니다. 팀은 미끼가 담긴 그물을 자망어선 양쪽에 떨어뜨립니다. 상어가 어느 쪽에서 접근하든 확실히 걸리게 될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판에는 바다를 감시하는 몇 명의 선원만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물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물망은 큰 백상아리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물이 움직인다면 선원들은 그것이 고래나 메갈로돈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첫날 밤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물망도 그대로 표류하고 있고요. 선원 몇 명이 미끼를 확인합니다. 미끼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 다른 큰 포식자들이 와서 맛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할 텐데 오늘 밤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그 점에 희망을 갖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조용하다는 건 다른 포식자들을 겁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밤이 다가왔고 시작은 전날 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용해요. 그러나 몇 시간 후 감시자들은 어망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챕니다. 마치 커다란 무언가가 그 안에 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감시자들이 알람을 울려서 모든 사람을 깨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다이빙팀은 가벼운 모터보트 2척을 타고 출발하여 흔들림이 가장 심한 곳을 찾습니다. 몇 분 후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물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잡혔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잠수부들은 이미 장비를 착용하고 있고 팀장은 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메갈로돈이에요. 이 거대한 상어의 길이는 최소 16m이고 미끼 그물 중 하나를 먹어치웠습니다. 두 번째 미끼로 향하다가 어망에 걸려서 빠져나가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물은 상어를 가두어둘 수 있을 정도로 강했고 이미 상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지만 상어는 계속 도망치려고 합니다. 잠수부들은 안전한 거리에 머물면서 기다립니다. 보통 백상아리조차도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항을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팀은 운이 좋았어요. 메갈로돈은 마침내 몸부림을 멈췄습니다. 잠수부들은 상어의 위와 뒤에서 상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상어는 그들을 감지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잠수부들이 만약에 대비해 신경 안정제를 준비하고 위성 꼬리표를 가진 잠수부가 거대 상어의 등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상어의 등 지느러미 위에 조심스럽게 꼬리표를 답니다. 꼬리표는 저절로 달라붙고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이버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나머지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다가옵니다. 그물을 잘라내는 일이죠. 잠수부들은 수중 절단기를 준비합니다. 산소 탱크의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절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물 자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상어를 겁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재빨리 양쪽을 풀어준 뒤 위에 올라가서 메인 보트에서 그물을 당기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메갈로돈은 이제 훨씬 더 작은 그물에 얽혀있고 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잠수부들은 재빨리 배 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어를 살핍니다. 상어는 그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미 절반쯤 나온 상태입니다. 팀은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임무가 완료됐습니다. 모터보트가 어선을 향해 출발하고 배가 이동하면서 팀은 물 위로 거대한 등 지느러미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위성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요. 지느러미는 재빨리 보트를 쫓아가고 잠시 잠수부들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어가 다시 되돌아와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참치가 남아있거든요. 마침내 과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포식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